여러분, 북한 핵실험 ICBM 발사 재개하나 이렇게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20일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고 방침을 내비쳤다. 앞서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다시 핵 개발하겠다. 문, 재, 인, 정, 부, 의, 대, 부, 정, 책, 파, 탄, 파, 탄. 자, 파탄이죠. 자, 이게 지금, 이게 단순히 북한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들 누구 기술이요? 러시아 기술이었어요. 러시아 기술이 북한의 유도 미사일, 북한의 극초음속 유도 미사일, 그거에 두 개 다 유도 기술, 초음속 기술 전부 다 러시아에서 제공을 한 거였죠. 그리고 북한은 핵 선언하겠다고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하겠다고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국무장관이었었나요? 지금 급파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무기들, 대전차 미사일하고 이런 것들을 쭉쭉 들어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도했다. 정치국회 이날이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나무형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선전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선전전 뭐냐면 우리 한국 전쟁을 향한 선전전에 지금 영화 여러분 1억 명 이상의 뭐 박스 오피스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영화들 있죠. 장진호 전투.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영화가 한국 전쟁 관련돼서 제작 중인 영화가 8편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제작비도 몇 천억씩 들어가고요. 얘네들이 뭐라고 부르죠? 항, 미, 원, 조 정책이라고 하죠. 전쟁이라고 부르죠. 항미,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도운 전쟁. 여기서 뭐가 빠져요? 우리 대한민국은 없네. 미국하고 조선과 중국만 들어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는 아예 없죠. 전쟁 이름에서도. 지금 여기서 모르냐, 이 전쟁 자체에서도 항미 이거를 포인트를 주면서 자기네들의 위대한 역사였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장진오고 뭐고 기타 등등을.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었던 전쟁인데 그 침략 전쟁을 도와놓고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섰다라고, 와, 덥태기 오지게 씌우죠. 응?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향한 전쟁 준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처음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미국을 소개시켜달라. 그리고 자기네들 제재를 풀어달라. 그리고 정상 국가화하겠다. 북한은 중국처럼 무역 국가가 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뭐 어떻게는 일단은 모라토리엄, 그렇게 하기 전까지 핵 개발은 다 멈춰 있을게라고 했었던 걸 풀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핵과 관련돼서 첫 번째 북한이 발사체를 핵 자체는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발사체를 계속 발전시켜 왔죠.
이 발사체를 계속 발전시켰는데 이 계속 발전시킨 최근의 이 발사체는 ICBM은 아니었으니까 ICBM은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북한이 재진입 기술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주로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날라 들어오면서 이게 탄두가 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녹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ICBM은 재진입 기술이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물음표가 많아. 날아가는 건 알겠는데 진짜 제대로 핵폭탄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니네가 미쳤다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있었는데, 이 발사체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 국지전을 치를 수 있는 발사체는 충분히 발달이 돼 있다는 걸 선언을 하고 알려져 있는 상태였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여러분, 한국전쟁 1950년 있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무기도, 자금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보급도 전부 다 남쪽, 북쪽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나라들의 전쟁이 무슨 우리의 전쟁입니까? 저쪽에서요. 김일성이 스탈린하고 모택동한테 구원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이거를 흔쾌히 받았어요. 스탈린이 김일성을 흔쾌히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흔쾌히 받은 이유가 땡큐였어요. 땡큐. 왜? 스탈린은 냉전이 강화되면서 미국하고 전쟁을 한번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봤거든. 그랬는데 김일성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스탈린이 두려워했었던 건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다시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얽혀가지고 전쟁이 크게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김일성이 남쪽을 쳐들어가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한판 붙는데 한반도라는, 우리 이 한반도에서 국한돼가지고 여기서 되는 거야. 거기다가 스탈린은요, 뭐를 했냐면요, 스탈린은 김일성이 너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는 승인을 했는데 모택동한테 연결을 시키면서 이 소련 있잖아요. 소련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일은 빠져. 그러니까 스탈린은 이 당시에 지금 기밀 문서들이 빠져나온 상태에서 스탈린의 계산법, 그러니까 이 스탈린과 푸틴의 계산법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스탈린의 계산법은 뭐였냐면, 유럽 특히 서베를린, 그러니까 이게 베를린 장벽. 그러니까 서독, 이 베를린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올라오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직접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막 빨려들 것 같아. 그런데 여기 한반도에서 이렇게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은 빨려 들어가지 않아. 자기네들 군대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북한 군대하고 중국 군대, 얘네들만 죽어나가면서 자기네들은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전쟁을 끌어들일 것 같아. 미국은 전쟁에 끌어들이고 자기들은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자신과 미국 사이의 갈등의 에너지는 스팀을 뺀다. 유럽에서의 미소의 터질 것 같은 긴장은 스팀은 빼고 픽 하면서 이 압력밥솥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꽉 차 있었던 긴장의 압력은 빼고, 그 압력을 여기서 북한 피, 중국 피로 뺀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고, 미국은 빨려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은 빨려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한다. 스탈린의 계산법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봐요. 유럽에서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갈등의 에너지가 돼 있어. 그런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독일 연결돼 있고 뭐 온갖 나라들 다 연결돼 있어.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기네들이 쉽게 일을 진행이 되려면 이쪽에서 픽하고 이쪽에서 전쟁이 나는 게 여기서 갈등을 자기네들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대신 피 흘려주는 전략에 이 스팀이 아니라 피를 뺀다. 그래서 방열이라고 그래요. 방열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피를 빼버리는 전략. 여기를 자기네들 그렇게 썼다고 스탈린은. 근데 지금 푸틴도 그걸 원해. 푸틴도 한반도가 전쟁이 나길 원해요. 중국도요. 중국도 대만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극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하고 미국이 직접 붙어요. 우크라이나도요. 유럽하고 러시아가 직접 붙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붙으면 우리가 지네들이 다 끼어 있고 뭐 전쟁 물자 보내주고 기술 지원하고 다 하면서 심지어는 여러분 있잖아요. 6.25 때 작전 계획도 스탈린의 군사 고문단이 짰다고. 어디서 침투해서 침투로 기타 등등도 얘네들이 짰다고. 얘네들이 짜놓고서 싹 빠졌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냉전이 국제전으로 되는 거에서 전쟁으로 되면서 그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다 유럽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지. 유럽이 훨씬 더 갈등이니까.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 진짜 갈등 지역에서는 전쟁을 쉽게 못 한다는 거지. 우크라이나하고 대만 같은 진짜 중국과 미국이 붙고 러시아가 미국이 붙어야 되는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데서는 갈등이 터지지 않고 대리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반도란 얘기지. 그런데 김정은이 이 장난을 치고 있고 핵을 만들겠다 이걸 장난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헛질을 하다가 이걸 실패했어. 미국은요. 김정은이 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핵에 대한 드라이브 ICBM을 만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날리면 결국은 이거를 불가역적으로 뭐 CVID가 됐건 뭐가 됐던 협상으로 안 되면 이거 부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을 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을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외교 정책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북한의 반중 정권이 확실히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 있고 북한 정치가 중국에 컨트롤되는 상태에서 ICBM을 쭉쭉 개발하게 만든다? 이거는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에서 지금 오늘 대선 후보들과 한국 정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결국은 ICBM 재개발 그리고 핵실험까지 이거 대선 직전에 핵실험 갈길 겁니다. 대선 직전에 핵실험을 갈기면서 야 니네 어떻게 판단할 거야 기타 등등 하는데 여러분 누구 찍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 절대 찍으면 안 되지. 저는 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